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탄핵 리스크 윤석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만남의 속내.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거짓 신인, 공중부양, 박정희 비선, 이자 문제 때문에 이 방송을 좀 잘 못했습니다. 그 정치 현안, 그리고 경제 현안에 대해서. 근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계속 이제 틈틈이 이 방송을 좀 균형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합니다. 지금 탄핵 리스크에 빠져 있는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고 한국갤럽에서는 68%의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정치적 뿌리와 신념이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영선 총리 얘기까지,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또한 정치적 중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동훈과 완전 의기투합해가지고 활동하다가 이제 한동훈 대신 홍준표하고 손을 잡는 또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지금 국힘은 굉장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한동훈, 이 어떻게 보면 당권 다툼이고 대권 다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윤석열 이 대통령이 지금 홍준표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듯 보이면서 당내 혼란은 더 가중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반이 없는 거죠.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정치를 잘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극렬 지지층, 대깨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아주 극렬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이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흔들려 가지고 지금 여기서 박영선 총리나 양정철 비서실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국힘 내부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정황에 놓인 거죠. 도망갈 구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하야 리스크, 임기 단축, 개헌 리스크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는 거죠.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지금 이재명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손을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내각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주로 이제 외치 담당하고 국무총리를 야당에서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죠.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제안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여기서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내각제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이 탄핵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또 사법 리스크도 걸려있죠. 이것을 모면해 볼 그러한 속내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황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법 리스크가 가중화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 속에서 어떤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은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 전국이 또 대혼란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더 빨리 만나자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진정성 있을까? 그런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윤석열,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죠. 이 사람들, 경제 라인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무대책으로 전개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가지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바이오 생명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미국에서 생산하자, 생산 투자 소비를 늘리자. 이거 뭐냐면
경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달러입니다. 달러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한 장 찍는데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100달러 한 장 찍는데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엄청난 세계 자원과 인력을 미국에 끌어당겨가지고 미국을 강대국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를 만들어서 계속 달러의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 하면서 계속 주변 국가들을 거지 만들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폐 주권이 있기 때문에 견지하면서 움직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라자 합의 때 당해봤기 때문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견제하면서 자국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한국은 그냥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줏대가 없으니까 이창용도 IMF 간부 출신이잖아요. 그냥 딸려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거 다 책임이 이창용하고 윤석열 경제라인, 윤석열에 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창용뿐만 아니라 윤석열 경제라인들, 윤석열 그 측근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 경제도 박살나고 가정경제도 박살난 거예요. 당장 이 지금 내수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시 푸는 방법은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빨리 우리나라가 수출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고 가정 경제와 국내 이 기업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집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왔던 것처럼 그 속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재명도 엄청난 사법 리스크,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가니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속내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는 당장 지금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을 겨냥하고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함 속에 있는 것이죠. 둘이 만약에 이 부당한 손을 잡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한다 그래놓고 하지도 않고 손바닥 뒤집어 버리고,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하겠다 해놓고 손바닥 뒤집어 버렸죠. 네, 그래서 이 정치꾼들은,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국민투표 시민반환제,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시민반환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 한국경제도 보면은 이재명, 윤 첫 영수회담 성사 만나자 도움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불안한 심리, 윤석열 마음속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본인을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동안 경제가 이렇게 파탄날 동안 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냐라는 겁니다.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런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네, 그래서 윤은 내주에 만나자, 이재명은 가급적 빨리 만나자 이러고 있는 것이고, 조국도 내 만남 제안도 수용해야 한다. 이 조국도 당장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들의 마음속에 애절한 국민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면은 당장 지금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왜 했냐? 이거부터 따져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만든 근원은 대책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에 빨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여기도 우리가 견제를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 줄타기 이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이 베트남이나 태국이 대나무 외교한다 그러죠.
밑에 뿌리는 가만히 있지만 이 아주 유연한 그러한 대나무 외교를 한다. 이게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대나무처럼 마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진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는 이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나무 외교를 배워야 된다. 아주 줄타기를 교묘하게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은 하도 외세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대나무 외교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 대책 없이 전개한 부분. 그러면은 지금도 빨리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이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면서 빨리 내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이 속에서 허덕이고 가정경제 그리고 많은 경매가 터져 나오는데도 그거 신경 안 쓰면서 이런 정치적 계산이나 한다? 과연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이재명 회담에 조선일보 피의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이런 타령할 얘기가 상황이 아니죠. 지금 정확히 중요한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무리한 진행, 이것을 가지고 빨리 우리 경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준석, 윤석열 이재명 회담 오전에 첩보로 알았다. 무의미한 만남 되지 않길. 그러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치적 계산이 머릿속에 가득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준석이 진정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 무대책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 네, 국힘은 윤석열 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한다. 초당적 협력대. 자기네 살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네 살 생각. 네. 여기서 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무대책으로 전개했냐, 대책 없이 왜 했냐, 이거부터 우리가 풀어가면서 그렇다면은 빨리 금리 인하를 시키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붕괴되고 한국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한국의 경제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전략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만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경쟁자들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또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민생 어렵다. 빠른 시일 만나야. 민생 어렵다. 왜 민생이 어려워졌는지를 몰라요. 이재명이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지. 중요한 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무대책으로 전개했다. 지금 이 고금리, 고물가에 금리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물가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생산비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금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금리가.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금리 인하로 되돌리면서 대책 있는 금리 인하를 실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그것이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자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네, 칼 빼든 이재명, 검찰, 이화영 회의의 술파티, 국기문란.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논란에 빠져 있는데, 이화영, 이거 검찰이 싹 다 그냥 밝혀야 됩니다. 이거 누가 거짓말 한 자는 잡아가지고 그냥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법 체계를 흔들려고 지금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든 검찰이 거짓말을 하든 잡아가지고 반드시 이거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거 봅니다. 이거 지금 이거로 우리가 신경 쓸 그런 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의 속내, 이 속내는 탄핵 리스크 윤석열,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확장된 국민 소환제,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회의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선관위 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이 필요한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국민 소환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회 해산도 국민이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주권 정치 아니면은 이자들의, 이 정치꾼들의 속내는 계속 고단수
이 정치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그냥 수십 년 답은 그놈이 그놈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네, 정신 국민이 차려야 됩니다.